한글 2010을 제가 실행을 했고요.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입력, 개체, 수식에 가서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괄호 속에는 뭐 이제 루트 값 들어가야 되겠죠. 루트 값 A에 이건 3제곱근이고 여기는 2제곱이고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루트 B제곱에 여기는 3제곱근이고 여기는 제곱이고. 뭐를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세요. 요럴 때는 제곱에 걸려 있고요. 커서가 이렇게 되면 루트에 걸려 있고요. 루트에 걸려 있죠. 루트에. 요건 제곱에 걸려 있고요. 요거는 빠져나오는 거니까 밖에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화살표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돼요. 화살표로 왔다리 갔다리 커서로.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는 공백이 안 들어가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괄호 열고 a 더하기 b 괄호 닫고 제곱 빼기 2ab는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괄호 닫고 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냥 쭉 쓰세요. 쓸 거는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에다가만 이제 쓰시고 여기다가도 제곱 쓰시고 밖에다도 제곱 들어가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또 제곱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곱이 아니고 일반적인 키보드 글자를 쓸 수 있는 건 다 미리 써놓고 쓰면은 수월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 대문자 S는 A에 R-1 가로 닫고 나누기 R-1은 A에 1-R에 나누기 1-R 가로 닫고 R은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R은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래 첨자 N자를 쓰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는 아래 위첨자 N승인가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요령을 쓰시면 수월해요. 그 다음에 1-R에 N승이니까 또 N승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2라고 R하고 1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수학적인 기호가 어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르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뭐. 예. 저는 지금 이걸 한꺼번에 입력하지만 여러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고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지? 1 여기는 이제 괄호 열고 1 여기는 괄호 열고 2 여기는 괄호 열고 3번 문제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요 위에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바가 있어요. 세 번째 있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이거.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Z1
플러스 마이너스 Z 이렇게 돼 있어요. 빠져나가서는 각각의 Z 뭐야 Z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쓰시고 또 각각의 Z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첨자니까는 각각의 아래 첨자니까 쓰시면 되겠죠. 이 수식이 이상하지만 뭐 우리가 수식이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 그대로만 뺏겨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나누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분수식이네 다. 그게 이제 대문자니까 A, B 그리고 나누기 기호 쓰고 다시 분수식 쓰고 C, D 는 또 A, B 그 다음에 곱하기 또 분수식의 D, C는 A, D, B, C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네. 어렵지 않게 풀었던 거고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나왔네요. 기호가 뭐 이상한 기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 시그마 기호 눌러보시면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K가 1서부터 N까지 K가 1서부터 N까지 K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 안에 보면 점점점 어디 있나요? 점점점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점점점 예, 네, 점점점 더하기 N은 분수식 1 나누기 2 그리고 괄호 열고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거는 인테그랄 0서부터 인피니트 무한대까지 가는 거네요. 무한대 기호가 어디 있나요? 여기에 여기 있네요. 무한대 기호가 dx 뭐 8번 문제 여기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게 참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F에 헛다운표 치고 헛다운표를 쳐야 되는데 이걸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헛다운표 있잖아요. 엔터 바로 왼쪽에 헛다운표 있잖아요. 8 열고 X는 하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도 종류가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0으로 수렴할 때 무한대로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할 때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제 델타 X니까는 델타 X가 0으로 수렴될 때 분수식이니까 또 F의 X 더하기 델타 소문자 있나요? 소문자는 아니죠. 델타 삼각형으로 된 건 대문자입니다. X 가로 닫고 더하기 FX 이게 델타 X 이렇게 쓰면은 너무 큰가요? 화면이 좀 작게 줄여서 보면은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9번) 문제는 9번 문제는 저번에 우리 했던 수열이에요. 그렇죠? 수열은 반드시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나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X, Y, Z. 지금 이제 그 옆에 거는요, 두 줄에 5칸짜리죠.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렇게 쓰고, 여기는 DX 더하기 CY 더하기 DZ라고 쓰면은 FZ, 여기는 이제 DE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글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나 확인해 보세요. 더하기 표시도 잘 안 맞네. 이 책도 더하기 잘 안 맞았죠. 이거를요, 제가 원칙대로 한번 작성하면은, 원칙은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렇게 되고, 여기는 DX 더하기 EY 더하기 여기는 FZ인데요. 얘는 더하기가 쫙 맞았어요. 이건 더하기가 안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 책은 사실은 요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원칙대로 두 줄에 5칸을 만들어 쓴 거고요. 이 책은 두 줄에 1칸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논하진 않더라고요. 두 줄에 1칸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두 줄에 5칸을 못 만들겠냐고. 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가로 열고 닫고 안에 A와 B가 들어가고요. 는 A, B가 들어가고, 컴마, 가로 열고 A, B가 들어가고, 는 A, B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합집합을 써야 되겠죠. 합집합이 어디 있나, 여기에? 요건가요? 예, 합집합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위첨자 써서 C 쓰면 되겠죠. A와 B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을 예, 공통집합한 거하고 같은 거죠. 공통집합, 교집합한 거와 같고, A와 B와 조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거와 같다. 그 얘기 같은데요, 지금? 이건 무슨 법칙이야? 드모르강의 법칙인가? 예. 우리 전산수학에는 나오는 거거든요. 집합 개념에서 나와요. 논리회로에서. 수학에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우리 했던 거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싫든 좋든 이 바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을 만들어 나가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연습하실 때는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시고 1, 2, 3 3번 문제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4번 문제 들어가고, 이렇게 항상 이게 여백 설정을 하고 편집 용지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좋아요. 네. 자, 책에 자세한 거는 설명이 돼 있어서 어떻게 클릭하고 뭐 들어가고 책에 자세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책에서 보면은요, 탭키를 누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탭키. 130페이지 해설을 보시거나 탭키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탭키를 누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어떤 거를 편집하러 들어가 탭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칸마다 이동을 해요.
글자마다 하나씩 이동하거든요. 그걸 저는 키보드로 움직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여기서 탭키 누르면 글자가 안에 퉁퉁퉁 뛰는데, 문제는 뭐냐면 첨자 같은 데는 안 가요. 탭키 누르면 키보드로 가야 움직여요. 요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첨자 문자를 A에 이렇게 쓰면 이제 글자를 쓰고 탭키 누르면 빠져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첨자는 가서 글자를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고 탭키 누르면 빠져나오기 때문에 책에서는 탭키로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일일이 수정하려면 화살표가 낫다. 마우스보다는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훨씬 좋은 거고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던 거 한번 불러와서 볼게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것이 여기 있네요. (26쪽의) 도형을 보시면은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 라는 도형이 있고요. 그 뒷부분에 커다란 직사각형 도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이라는 하얀색 배경 원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1, 2, 3이라는 원 뒤편에 또 조그마한 사각형이 3개가 있어요.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그 1, 2, 3이라는 글자 옆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글상자가 보일 겁니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들어있고 글맵시가 들어있어요. 근데 도형이 세로로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형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큰 도형이 하나 있고요, 밑바닥에 큰 도형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제목 도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가 둥그런 사각형, 위아래가 둥근 도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 2, 3이라는 원이 있고, 1, 2, 3 원 뒷부분에 배경 도형이 3개가 있고, 글상자가 3개가 있고, 그림이 들어있고, 글맵시가 들어있어요. 글맵시라는 거는 나로 우주센터라는 글자가 글맵시입니다. 항상 요만한 개수로 시험을 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냐면은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 베이스 도형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도 요만하게 되지만 상관없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또는 저처럼 이렇게 도형을 그리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 그림의 이 도형의 크기가 있어요. 이 도형의 크기는요 120에 140입니다. 지금 120에 140이라고 도형의 크기를 그리고 고정을 시키세요. 이 도형의 크기가 가로가 120이고요. 120이고 세로가 140이에요. 그리고 크기 고정하세요. 크기를 고정하면 수월해요. 얘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다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항상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고칠래도 못 고쳐요. 보세요. 안 되잖아요. 크기를 고정을 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크기를 고정하셨으면 이제는 치옥이 3개 들어가는데 문제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색깔은 색 치옥이 없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뭐라도 색깔을 넣어야 되는데 색깔이 서로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은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는 제목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면색이 파랑이에요. 그러면 얘는 파랑 쓰면 안 돼요. 다르게 하라 그랬잖아.
근데 파랑은 지정돼 있잖아, 거기에 제목에.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1, 2, 3이라는 도형이 있죠. 1, 2, 3 원. 왼쪽에 1, 2, 3이라는 글자가 되어있는 원. 여기는 면색이 흰색이죠. 그럼 흰색 쓰면 안 되죠. 그냥 파랑하고 흰색을 제외하고 나머지 색깔을 쓰시면 돼요. 지금 색깔을 지정해준 데는 파란색 제목 도형하고 1, 2, 3 하얀색 도형 외에는 도형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행여나 여기 있는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건드시면 안 돼요. 행여나 파란색 건들면 중복되니까 감점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어정쩡한 색깔들 보이죠? 그러면 저는 끝에서부터 갈래요. 아니면 너무 진한 거 흉할 수 있으니까 여기 연한 거 있어요. 연한 거. 흰 자줏빛 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색깔이 달라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는 지금 파란색 쓰면 안 돼요. 흰색 쓰면 안 되니까 빨간색을 쓰던 주황을 쓰던 노색을 쓰던 초록을 쓰던 남색을 쓰던 보라를 쓰던 쓰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거를 쓰세요. 제가 여기 흰 자줏빛 보라 쓴다니까 여러분도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아무 색깔이나 쓰셔도 된다고. 예. 자, 그 다음 요 위에다가 제목 도형을 그릴 건데 제목 도형은 네모예요. 네모를 그려보세요. 네모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 글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잘 보시면 글상자라는 게 있어요. 글상자. 네모, 원, 호, 다각형, 곡선, 자유선, 연결선, 글상자가 있어. 이 글상자로 그리시면 글자가 싹 들어가니까 수월해요. 이거 하셔도 돼요. 근데 얘를 일반 상자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상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글상자를 지우면 다시 일반 도형이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먼저 이거에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가 얼마인가부터 보세요. 110에 15인가요? 얘도 크기 고정하시고요. 선에 가서 선 둥근 모양으로 바꾸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해서 둥근 모양. 그러면 요 네귀퉁이 모서리가 동글동글해져요. 채우기 색깔은 무슨 색이라고요? 파란색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이 도형을 다시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그리셔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110에 15 크기 고정. 선에 가서 모서리 공류를 둥글게. 채우기는 파란색이라고 썼으니까 파란색. 그래서 얘를 중간에 딱 놓으시면 돼. 중간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도 안 돼요. 내려가도 안 되고. 보시면 제목이니까 보통 제목 중간에 걸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되죠. 그렇죠? 글자를 쓸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 상자로. 글자 쓰세요. 글자 쓰시고 글자 색깔 다 바꾸세요. 예, 궁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서로 바꾸시고. 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사이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둥그런 도형이 하나 있잖아요. 직사각형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60에 12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크기 고정하시면 되고 60에 120이에요. 선은 반원이고요. 선은 반원입니다. 아까는 둥근 모양이에요. 요거는 둥근 모양입니다. 아까 거기 제목 도형은 모서리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이번엔 반원이라 그래. 반원. 채우는 색깔은 뭐라고요? 다른 색깔 쓰시면 돼요. 네, 다른 색깔 쓰시면 돼요. 자, 이런 도형이 하나 있잖아. 이런 도형이 아래하고 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옆면하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 부분 오른쪽에 비어있는 여백하고 아래쪽에 비어있는 여백하고 위쪽에 비어있는 여백이 비스무리할 겁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거는 얘가 둥근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근데 둥근 모양이 아니라 반원이라고. 반원이면 이렇게 완전히 깎인다고. 그러니까 모서리가 살짝 깎인 거는 둥근 모양이고 완전히 깎인 거는 반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는 잘 그리셔야 되는데 먼저 네모를 하나 그릴 거예요. 여기다 그릴 겁니다. 이렇게 네모를 대충 그릴 거예요. 대충. 그리고 크기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15에 15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우기 색깔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원의 크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에 10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흰색이에요. 얘는 흰색입니다. 얘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 상자로 라고 바꿔주시면 글자가 들어가고요. 가운데 정렬에 글꼴의 크기는 20이고요.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자는 굳이 1이라고 안 쓰셔도 돼요. 가운데 정렬하시고 도둠에 20포인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이 직사각형의 크기는 오른쪽 벽 지금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도형에 오른쪽 벽으로 쭉 맞춰서 그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꼭대기 도형이 있지 않습니까? 도형의 꼭대기에다가 딱 맞추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 도형이 옆에 지금 저는 색깔이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빨간 도형과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고 아주 바투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은 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파선으로 되어 있어요. 파선. 점선이죠. 점선. 책에서 점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점선입니까? 너무 이건 촘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채우기는 투명이고요. 색 채우기 없으면 하면 투명되는 겁니다. 자, 투명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얘를 선택하려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아까는 여기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클릭하면 얘가 선택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색깔이 투명이 됐으니까 요 뒤에 있는 걸 클릭하면 아래 도형이 생기고 옆에 가운데를 클릭하면 뒷배경이 선택된단 말이에요.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오른쪽 눌러가지고 무턱대고 오른쪽 눌러서 글상적으로 바꾸면 커서 일로 들어가 버려요. 큰일 나요. 이때는 테두리 선을 클릭하세요. 테두리 선을 선택하고 거기다 대고 뭐해라? 오른쪽 눌러서 글상저로 하시면 커서가 싹 들어가고 가운데 정렬에 도둠 18포인트 이렇게 써놓으시면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책에서는 여기다가 1, 2, 3이라고 1이라고 쓰고 여기는 국내 저궤도 인공위성 발사장이라고 쓰고 다 쓰라고 돼 있는데 쓰지 마세요. 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쓴 거를 복사해서 지우려기 귀찮으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1 여기는 국내 저궤도 인공위성 발사장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써보시면 근데 쓰실 때 요령이 뭐냐면요, 제일 긴 글자 쓰는 거예요. 첫 줄에 있는 거 쓰는 게 아니고 제일 긴 글자. 지금은 첫 줄이 제일 길어서 그걸 썼지만 문제를 보면은 세 번째가 긴 글자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가 긴 글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제일 긴 글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다시 그리려면 좀 힘들잖아요. 이 빨간 도형, 1, 2, 3 도형, 글씨만 들어가는 도형을 다시 그리려면 귀찮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쓰면 돼요. 복사. 해볼게요. 상단에 보시면 그리기 도구 상자 모음이 쭉 있는데요. 아까 네모, 원 옆으로 쭉 가면 글상자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그 옆에 뭐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 개체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개체 선택. 확인하셨나요? 얘를 클릭을 하고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는 화살표가 바뀌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안에다 클릭하시면 안 되고 밖에서 올가미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올가미가 생겨요. 이렇게 올가미 속에 딱 포함된 것만 선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가미로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저 위에는 제목까지 포함되니까 이 안에다 대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안 되고 밖에서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3개 도형만 딱 선택이 돼요. 이게 이제 밑으로 2개 더 있으면 되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얘를 복제할 겁니다. 하나, 둘, 2개 더 복제했죠. 그렇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건 복제인데요. 보세요. 복제하면 이렇게 복제가 돼. 이렇게 안 되거든. 그대로 복제해야 돼. 그대로. 자,
자,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야 돼. 그게 컨트롤 키는 복사고요. 그대로 움직이라는 게 쉬프트예요. 그냥 컨트롤 키만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를 누르고 복제하면은요, 딴 데로 못 가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가로, 세로 그 위치로만 가요. 그래서 간격을 쫙 맞춰가지고 드래그 하셨다가 마우스를 먼저 띄시면 글자가 이제 다 써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뼈를 고쳐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1, 2, 3 하고 고쳐주시면 돼요. 다시 하면 잘 돼요. 자, 보세요. 얘를 개체 선택하는 아이콘 있잖아요. 얘로 밖에서 드래그 하셔야 된다 그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안에다 놓고 드래그 하면 개판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드래그를 하셔야 돼. 밖에서. 자, 제가 밖에 다 선택해서 지웠어요. 다 지웠어. 이제 다시 할 겁니다. 배우는 거니까. 자, 먼저 저처럼 한꺼번에 제거하는 걸 못하시면은요,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제거하시면 돼. 일일이 이렇게. 이것도 공부야. 이렇게 지우는 것도 공부야. 근데 현재 여러분들 도형 위에다 갖다 대면 커서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령이에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한다고 울면 안 되지. 자, 보세요. 여기다 갖다 댔는데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슬며시만 갖다 대면 아무리 안 보여도 여기는 보이잖아. 글자 도형 가기 전까지는 보이죠? 도형 가면 없어지는 게 그때 클릭해보면 걸리지. 확 가니까 안 보이는 거지. 천천히 가면, 내가 현재는 도형 밖에 있었으니까 이젠 클릭하면 도형으로 가겠다라고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요령이야. 그게 요령. 그리고 커서가 이렇게 이제 도형이 클릭이 되고 나서부터는 보여요. 이 클릭이 되는데도 안 보인다고? 엄마야? 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올가미를 밖에다 씌우는 거, 밖에다 씌워가지고, 이것도요, 보세요. 여러분들 드래그 하는 것도요, 잘못하면은 국내 저궤도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는 도형은 뭐예요? 투명이죠? 그 여기다 드래그 해버리면 어떻게 돼? 저 뒤에 있는 큰 도형이 복제가 될 수 있어요. 글자가 있는 1, 2, 3에 빨간색이 있는 데 있잖아, 하얗게. 얘를 드래그 해야지. 얘를 드래그 해야 수월하다, 이거, 이렇게. 예,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지금 요렇게 요거 마우스 포인터 아직까지 유효하잖아요. 그럼 클릭하면 사라져. 안 되면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겠죠. 뭐 ES 시키 눌러도 사라지고. 네. 쭉 내려가시면 요거 있죠. 마지막 페이지.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어?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허재니까 또. 다른 페이지인가요, 선생님? 자, 여기 지금 이게 지금 2페이지에 3번, 4번 문제 푸는 거잖아요. 네. 내려가시면 3페이지 있잖아. 3페이지 쓰는 날. 거기 27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국가전력산업 스마트 무인기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써놓으세요. 그는 인터넷상에서 뭐 클릭하면 어디로 가죠. 뭐를 클릭했더니 네이버가 나오고, 뭐를 클릭했더니 전자우편으로 들어가고, 뭐를 클릭했더니 로그인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로 우주센터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오래? 차세대 여기로 흉 하고 커서가 오래. 그러려면 순서가 있어요. 오려고 하는 동네에다 이름을 전화야 그 동네 이름을 알려줘야 갈 거 아니야. 자, 나로 우주센터라는 글맵시를 클릭하면 차세대로 가시오. 그럼 차세대가 어딘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차세대예요 라고 알려주고 나서 나중에 꾸며야 돼요. 그래서 일로 먼저 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차세대라는 차자 앞에다 클릭하고, 차세대 차자 앞에다 클릭하고, 입력, 책갈피. 그럼 책갈피 이름이 뭐라고 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름이 무인기죠? 무인기라고 쓰시고 엔터를 탁 치면 돼요. 여기 입력에 가서, 책갈피에 가서, 여기 차세대 앞에다가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책갈피에 가서, 여기다 무인기라고 쓰고, 넣기를 누르면, 차세대 국가전력산업이라는 요 동네 차자 앞에가 책갈피라는 거라고. 책갈피. 자, 제가 지금 책에다가 책갈피 하나 꽂아놓고 있어요. 왜? 다음 시간 어디 써볼지 알아야 되잖아. 우리 은행잎 코팅해가지고 책갈피 쓰신 기억들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먼저 알려줘야 돼.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책갈피를 여름 책갈피 하나만 쓰는 건 아니죠. 내가 중간에도 책갈피 꽂을 수도 있고 앞에다 꽂을 수도 있고 2개 막 3개씩 꽂아도 되죠. 그러면 이 문서 안에 책갈피를 막 100개든 1000개든 막 꽂으면 만들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글맵시를 만들어 놓고 클릭하면 글로 가라고 명령을 걸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갈피라고 하는 걸 미리 세팅해 줘야 돼. 자, 그 다음 다시 와서 나로 우주센터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 그림도 있네. 그림부터 합시다. 자, 입력, 개체, 그림인데요. 입력, 개체, 그림인데 요거랑 똑같은 아이콘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 그림이란 아이콘이 있네. 그 그래프 차트 옆에 보면 그림이란 아이콘이 있죠? 본래는 입력에 가서 개체에 가서 찾는 거예요. 누르시면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림이 어디 있는 걸 물어보는데 반드시 우리 시험에는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 안에 여기서 가져와야 돼. 다시 보세요. 입력, 개체, 그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면, 또는 라이브러리 없으신 분들은 여기 내문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문서라고 나와요? 라이브러리라고 나와요? 내문서라고 나오죠? 네.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내문서를 누르시면 문서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ITQ 폴더 있잖아요. 이 안에 픽처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림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림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로 그림 몇 번 그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림 1이라고 돼 있죠? 그림 1이라고 돼 있잖아. 우린 그림 1이 이거잖아. 피아노잖아. 상관없이. 자, 이때 중요한 거. 마우스를 크기 지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야 돼요. 책에 써 있어요.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마우스를 크기 지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문제지는 나로 발사체 그림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그림이 이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림 4를 쓰시오라고 하면 4 중에서 잘라야 되고, 5를 쓰시오 그럼 5 중에서 6개 중에 하나를 잘라 써야 돼요. 근데 1, 2, 3 중에 써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선택하고 넣기 누르면 쑥 들어와요. 이렇게. 그림 1번 가져오라 그랬으니 1번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그림이 너무 크죠? 그리고 그림이 밑에 깔려있죠? 자, 먼저 그림을 더블 클릭하고 그림의 크기 지정합니다. 그림의 크기를 40에 40으로 하시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글 위로 올려야 돼. 글 앞으로 올리셔야 돼. 글 앞으로 올리는 방법은, 자 보세요. 그림을 클릭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거예요. 위에 도구 상자가. 이때 보면 호랑나비 그림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글 앞으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가 위로 탁 올라와요. 만약에 이 창이 없어지면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오른쪽 눌러서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에 가서 글 앞으로, 그럼 얘가 위로 올라와요. 그럼 얘를 거기다 쓱 하니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얘가 칼라가 아니라 흑백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의 크기는 40에 40대로 했는데, 그래서 글 앞으로 올려왔는데, 그림이라는 항목에 가면은 회색조로 하래. 회색조. 문제지문 회색조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저 끝에 기본 옆에 보면 그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가서 회색조로 바꾸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흑백 사진처럼 보인다고. 뭐 해야 되냐? 나로우주센터라는 글맵시 쓸 겁니다. 글맵시 요 위에 있어요. 여기. 그래프하고 수식 사이에 있어요. 글맵시. 입력에 가서 주의하실 점은 도형을 클릭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도형을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개체 가서 글맵시를 누르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커서가 밖에 있어야 돼. 밖에. 여기다 놓고 입력 개체 글맵시, 또는 저 상단에 글맵시 아이콘이 있으니까 누르시면 돼요. 글맵시 누르면 그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나로우주센터라고 쓰세요. 나로우주센터라고 쓰시고, 글꼴 쓰시고, 글꼴 지정하시고, 모양 만드세요. 모양, 글자 모양. 글자 모양 만드세요. 나로우주센터라고 직접 글자 쓰시고 글꼴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가시면 수십 가지의 모양새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거는 위로 향하는 거죠. 이렇게 위로 삐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그리고 설정하시면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앞으로 당겨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에 가서 글 앞으로, 그리고 당겨 오세요. 당겨 오시고 이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크기가 아까 50에 40이라고요? 50에 40이라고요?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 되어 있어요? 빨강이네.
그 빨간. 그럼 여기 빨강 쓰면 안 되겠다. 여기 빨강 쓰면 안 되겠네. 빨강이 있으니까는.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로 가서 여기 무인기라고 있네. 무인기. 넣기 누르면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흉 하고 가잖아. 얘를 클릭을 하면 흉 하고 앞으로 가잖아. 예. 그리고 저장하시고 닫으세요. 다 못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닫으세요. 자, 다 닫으셨으면 시작 모든 프로그램 한글과 컴퓨터 시작에 가면 제일 밑에 한글 컴퓨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걔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자동 업데이트라고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자, 보세요. 시작 누르시고 자, 올려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자, 시작 누르시면 여기도 모든 프로그램 또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안 되지 뭐. 모든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작 누르면 바로 위에 있잖아. 누르시면 뭐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중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한글과 컴퓨터라고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한컴 자동 업데이트라고 있을 겁니다. 한글과 컴퓨터에 가면 한글 자동 업데이트 없어요? 그럼 한글과 컴퓨터 한글 2007에 가면 뭐가 있나 보세요. 거기 업데이트 있어요 없어요? 어? 한글 컴퓨터에 가시면 자동 업데이트라는 글자 아무것도 없냐고요? 네. 없어요. 자, 인터넷상에서 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자료실 가보세요. 자, 여러분 댁에서 시작 버튼 누르고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서 한글 컴퓨터에 갔는데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 홈페이지로 오셔야 돼. 네. 오셔서 프로그램 자료실에 오시면은 세 번째 한글 2007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하세요. 여기 링크 걸려있네요. 위에 링크 걸려있죠. 클릭하시면 한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가 연결이 될 거라고. 우린 뭐 해야 돼요? 몇 번 하라 그랬지? 한글 2007 선택하셔야 돼. 한글 2007 여기 있다. 여기 30번에 있네. 30번에 보면 옆에 있다. 요거 디스켓 모양 그림 하나 있네. 그렇죠? 우리 화면에서는 30번에 돼 있어. 30번.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실행하세요. 이게 개발자 회사예요. 한컴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한컴사 찾아가지고 찾으라 그러면 못 찾으니까 링크를 걸어드린 거라고. 요 30번에 요거예요. 요거 2015년 10월 20일 날 올라온 거.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업데이트가 또 최근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위에 날짜가 바뀌어서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한글 2007이야. 한글 2007. 괜히 여기 있는 한글 이거 SE 이런 거 하지 말고 2010 하지 말고. 근데 이거 잠깐만 2010. 여기 잠깐 보세요. 인터넷 스프로 실행 중이면 안 된대. 그럼 인터넷 아이콘 있잖아요. 인터넷 요거 다 닫으시고 그리고 그러면 또 알아서 또 다 이어서 또 자동으로 깔릴 테고. 여러분 여기 나온 화면에 나온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하시면 돼요. 예. 다음이 안 돼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라는 말은요. 다음 진행을 넘어가면서 설치하는 방법을 마법사라 그래요. 다음에 실행.
한자는요 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가, A, B 뭐 이런 거 있죠. 중간에 보시면 네. 가, 가로, 뭐 A, 가로 이런 거 있죠. 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글자만 쓰시는 거예요.
편도 다 만들어야 돼요? 표요? 예, 표. 하세요. 점점이 하셔야 돼. 점점이. 예.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양도 많고요. 점수 높아요. 점수가 200점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글자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보세요. 블럭을 잡으시고 글꼴은 도둠으로 바꾸시고 크기는 20으로 해라 그럼 하면 되고 가운데 정렬 해라 그럼 가운데 정렬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잠깐 보세요. 제목을 쓰시고 본문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한 줄 띄워야 돼요. 여기도 한 줄 떨어져 있죠. 여기는 두 칸을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두 칸. 여기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도 떨어져 있고요. 마지막에도 한 줄 떨어져 있어요. 구분이 되는 곳은 무조건 다 빈 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 제목에 보면은 전략센터라고 하는 덧말을 집어넣으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위에 보면은 전략센터는 글자가 끼어 있잖아요. 자, 블럭 잡으시고 입력 덧말 넣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전략센터. 엔터 탁 치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전략 덧말을 쓰시고 나서 자, 덧말은 블럭 잡고 입력해 가서 덧말 넣기 들어가면 하고 엔터 치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덧말이 들어가고 나면 글자를 개인적으로 못 꾸며요. 이 글자를 못 고친다고. 고치시고 싶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떠요. 덧말 편집하라고. 이때 덧말을 지우면 돼요. 덧말을 지우면 낱글자가 고쳐져요. 덧말을 집어넣으면 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글자처럼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려서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라라라라라 이 부분 얘가 글자가 크잖아요. 여기 무슨 기능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문단이 뭐냐면 얘가 문단입니다. 여기까지가 문단이에요. 엔터를 친 데가 문단이라고. 이렇게 여기 가서 하나 둘 셋 치면 문단이 선택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는 한 줄이 문단일 수도 있고 어디는 여러 줄이 문단일 수 있는데 엔터를 친 부분, 엔터를 치게 되면 문단이 나눠지는. 그래서 얘가 문단부 아닙니까? 문단부. 문단부라는 게 엔터를 치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가 블럭을 잡으면 안 되고요. 모양에 가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야 되는데 블럭을 잡으시면 안 되고 이 문단 안에다 클릭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그리고 이 모양에 가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돼요. 어떤 거는 블럭을 잡고 입력해 가서 덧말을 넣어라 이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요 글자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꾸밀 것 같아서 블럭을 잡아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클릭하고 이동대 클릭하고 모양에 가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때 비로소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있는데 두 줄짜리죠? 글자가 두 줄에 걸쳐 나왔잖아요. 글꼴은 뭐래요? 굴림. 면색 있대요? 있네. 노랑.
본문과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진대요? 말 없죠? 본문과의 간격이 얼마나 멀어진대요? 3mm 이런 말 없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테두리 박스도 없죠? 테두리 박스를 선을 선택하면 라자가 2배만큼 커지면서 박스가 그려지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대로 두시고 설정하면 딱 돼요. 우리 신문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자, 그 다음 개발이라는 한자를 바꿔야 되는데 블럭 잡아도 되고 발자하고 한자 사이에다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자키 누르면 개발이라는 한자가 나올 거고요. 이때 한자로만 바꿀 건지 아니면 우리말로 써주고 뒤 가로 안에다 한자로 병역 표기하는 건지. 우리 지금 한자가 뒤에 들어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입력 형식을 선택하시고 바꾸기 하면 들어가. 또 한자가 또 어디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인기. 요거죠. 이러한 무인기는 할 때 무인기죠. 이 무인기 한자키 누르면 한자가 나오나요? 있네. 다행히도. 오케이. 그 다음에 각주 여긴가요? 프론티어 어자 뒤에다 클릭하고 입력 주석 각주. 주석이 여러 개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각주와 미주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 각주만 냅니다. 각주를 클릭을 하면은요, 프론티어란 글자에다가, 프론티어란 글자가 모르잖아요. 뭔 말인지.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밑에 1 괄호하고 생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쓰세요. 사전적 의미는 다 쓰셨어요? 네? 여기 프론티어라는 글자, 프론티어 어자에다 놓으시고, 여기다 두시고,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입력에 가서, 주석에 가서, 각주. 그 밑에 2라고 생겨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이 부연 설명을 쓰시는 거고요. 이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여야 됩니다. 지시사항이 없죠. 몇 포인트라고는 지시사항이 없죠. 우리 책에 보면 문제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포인트를 기본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우리는 지금까지 10포인트로 모든 작업을 했는데 어떤 거는 20포인트로 하세요 라고 써 있었지만 얘는 글꼴의 크기가 변동이 돼요. 9포인트로. 그럼 원래 10으로 돌려놔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라는 숫자가 보일 거예요. 주석에. 여기에 가서 똥글뱅이 가나다라. 똥글뱅이 가나다라로 바꿔야 여기가 가하고 나올 거예요. 자, 주석에 가서 글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이제 썼잖아요. 부연 설명을. 그래갖고 주석에 넘버링 매기는 거를 1, 2, 3으로 매길지, 아니면 로마 숫자로 매길지, 아니면 동글뱅이 1, 2, 3으로 매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가나다라, 동글뱅이 가나다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면 되죠.
자, 여기 프론티어에 보면 가라는 이제 동글뱅이가 생겼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밑으로 또 들어가고요. 빠져나갈 때는 문을 열고 나가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닫기 단추. 이거 누르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고칠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클릭하고 고쳐도 돼요. 고치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클릭하고 돌아오면 되고. 기본적인 건 했네. 여기 일단은 여기까지는 대충 한 것 같아.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림 불러와야죠. 그림. 자, 그러면 이 동네다 클릭해놓고 그림 불러오는 기능 있죠. 아까 아이콘. 자, 그림.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은 어디 거냐면요, 2번 그림이래요. 우린 피아노네. 이 책은 비행기 그림이지만 시험장에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시험장에 갔는데 비행기 그림이 떴어. 시험지에는 여기에. 근데 우리 컴퓨터 파일에는 비행기 그림 없어요. 키보드, 컴퓨터, 건반, 뭐 커피콩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럼 3번 가져왔으면 3번, 2번 가져서 2번 이러면 되고, 4번이나 5번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동일한 그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 4번을 가져오면 4번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 다 쓰는 게 아니라 선인정만 쓰라고 나와요. 그림에 보면. 그럼 선인정을 자를 줄 알아야죠. 자르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는. 일단은 자, 그림 불러와서 2번 그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2번 선택하고, 자, 보세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 안 돼 있어요. 해제해야 돼요. 이게 지정돼 있으면 불편하더라고. 자, 문서에 포함하는 건 꼭 하셔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지시사항 불이행이야. 거기 보면 문서에 포함시키세요 라고 돼 있거든. 그리고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 그럼 얘를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를 고쳐야지. 40에 30. 40에 30하면 이렇게 요만해질 거예요. 자, 40에 30으로 고쳤죠? 자, 고치는 김에 여기 봅시다. 여기.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저 그림 왼쪽 페이지에 보면 그 나로 그림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글 앞으로 가져오는 거지. 글 앞으로. 그러니까는 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글 앞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야. 떠 있으면 안 되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갈 거거든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간 만큼 글자가 밀려 나와야 돼.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호랑나비 그림 첫 번째가 어울림이라고 있어. 어울림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울림 하시면 돼요. 그 설정 눌러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글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있는 공간이 밀려나갈 거야. 그림을 갖다 대면 글자가 밀려나간다고. 여기 잘 보시면 이쪽에 있는 글자랑 그림이랑 바짝 붙어있죠.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백 캡션에 가서 이 그림의 왼쪽을, 책에도 얼마로 써있는데 2mm만큼 띄워두래요. 그래서 설정 누르면 되고요. 이 건반의 그림을 왼쪽에 2mm 여백을 주니까는 글자와 그림 사이가 좀 벌어졌죠. 그래놓고 이 그림은 오른쪽 벽에다 쫙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해, 사, 련, 공, 항공기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인기는 지금까지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의자로 끝나죠. 자, 보세요. 얘를 오른쪽 벽에서 딱 붙여놨더니 컴마로 끝났을 거야.
그땐 그림을 클릭하고요. 왼쪽 방향으로 한 번만 움직여 보세요. 키보드로. 이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말고 키보드로 왼쪽 방향 키를 한번 누르면 얘가 왼쪽으로 살짝 하나 갈 텐데, 그러면 낮자만 싹 바뀔 거예요. 사용하였으 여기. 그래서 낮자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원래대로 오른쪽 편 딱 붙이면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요 낮자가 안 밀려나가요. 편법으로 클릭하고 그림을 클릭하고 키보드로 왼쪽 방향으로 탁 한번 딱 움직이면 으자가 남고 나 쉼표는 다음 줄로 꺾여 내려가 버린다고. 그러면 보세요. 2로 끝나고 해로 끝나고 4로 끝나고 련으로 끝나고 공으로 끝나고 으로 끝나고 저 끝에는 으로 끝날 거야. 이 책에도 그렇게 생겨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그림을 오른쪽 벽에다 다 붙였잖아요. 크게 맞추고 왼쪽에 여백을 2mm 줬잖아요. 그럼 이 글자에 이 끝부분 보세요. 이, 해, 사, 련, 공, 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틀리는 거는 아닌데 오타가 났든지 탈타가 났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면 맞아야 돼. 이거를 보고 여러분은 잽싸게 난 안 맞았는데? 글자가 어디 빼먹었나? 찾아보셔야 되고, 글자를 틀렸나? 찾아보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옆에를 딱 글자를 안 맞췄다고 해서 감점 처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틀리면, 이게 안 맞으면, 끝에 머리가 안 맞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해, 사, 련, 공, 으. 맞죠? 이게 맞으면 내가 틀린 글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지. 특히 그 다음에 수, 의, 기 딱 맞네. 여기가 세 개가 쫙 맞죠? 끝에가 앞에가 맞든 뒤가 맞든 어딘가 맞으면 돼. 여기가 이렇게 맞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는 고칠 거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 부분서부터 꾸미기 나갈 거야. 꾸미기. 근데 보시면 여기에 아까 제가 가나다라 ABC는 쓰지 마세요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여기다 명령을 걸면은 생겨. 이게 지금 가의 AB죠. 요거예요. 이거로 여기에 보시면, 잠깐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의 AB, 나의 AB 이렇게 되죠? 자동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제 띄어 쓰는 거는 이따가 또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요 앞에도 보면 뭐 다이아몬드 그림 들어있잖아요. 여기도 다이아몬드 그림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 되고. 그렇게 할 거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저장한 거 닫을 겁니다. 숙제.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요. 28쪽서부터 오, 되게 많이 나갔어. 어디까지 했냐면, 이거 어디까지 한 거야? 너무 많아서. 지금 문단 번호를 빼놓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101페이지 중간.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8번 소제목의 서식 지정하기라고 하는 전까지. 그 왼쪽 페이지 보면 비행기 그림 불러오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집에서 눈으로 먼저 보세요. 이걸 눈으로 읽어보시면 그동안 학습하셨던 내용이 쭉 떠오르실 거란 말이야. 정확지는 않더라도 눈으로 먼저 꼭 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시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실습하시는 건 여러분이 댁에서 알아서 하시고 숙제는 읽어보는 것만 숙제예요. 정성 들여서 꼭 읽으셔야 돼요.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이유를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